자, 그 다음에 제3장 중개사무소 등록입니다. 공인중개사 파트에서는 뭐 한 문제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잘 잡으시고, 등록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쓰시면서 봐야 될 게, 캐슬 등록, 그 다음에 뭐 쭉 결제사유까지 이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요 등록의 등록 기준하고, 등록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종별 변경, 특별한 것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격 사유. 그럼 이제 몇 문제가 시험이 나오느냐, 그죠? 한 두 문항 정도. 요거는 항상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등록에 관련된 기준을 묻든지 아니면 뭐 등록의 성격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겠죠. 하여튼 두 문항 정도인데, 가기 전에 기본 내용 딱 들어가기 전에 앞에 우리 배웠던 용어하고 같이 한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뭐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누군가에다가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개공이죠.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을 두고 있다, 적을 두고 있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그럽니다. 소공.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가 이제 어디 사무실에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을 배워서 등록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요. 공인중개사인데 뭐 했다? 개업했다 이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역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등록.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셔야 했죠. 뭐라고? 등록은 뭐다? 사무소다. 즉 등록했다라는 말은 뭘 두고 있다?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렇게. 근데 소공이 있잖아요. 소공이 개공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공은 누군가에게 적을 두고 있죠. 그런데 다시 등록해버리면 여기에도 또 적이 되잖아, 그죠? 등록이 되니까 거기에도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등록의 성격을 보면 등록은 대인적 처분행위다. 그러니까 1인 1등록주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등록은 이전성을 부정합니다. 양도 대여는 절대 금지거든요. 그래서 등록다 그러면 성격할 때 네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자, 등록,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양도 대여까지. 이 경우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무조건 4개. 그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는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절대적 뭐다? 등록 취소 사유다. 절취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절취 사유이면서 동시에 1대 1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줄여서 1대 1. 근데 사무소다 그러잖아요. 1사무 등록이 사무소니까 1등록주이면 사무소도 하나겠죠,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됩니다. 법인.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겠죠, 그죠? 등록을 통해서 두는 사무소가 주사무소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처럼 왔다 갔다의 개념이 아니잖아, 그죠? 어떤 자연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말고 신고를 통해 가지고 두는 사무소가 있는데 이게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에서 자연인처럼 개공처럼 업을 하는 게 일을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표고, 분사무소에서 중개업자 개공이 누구냐? 책임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법인도 뭐가 개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법인 둘을 말합니다. 그러면 1사무소가 제가 원칙이라 그랬는데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예외도 있죠.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사무소에 관한 경우는 절대 금지가 아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중 사무소, 이중으로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도 금지다. 그렇죠? 금지. 또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다 하셨죠. 그러나 금지지만 요 두 가지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예요. 그래서 그 등록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몇 대면 1대1이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회는 절취와 몇 대면 1대1이고 절취와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요 상취와 1대1이다. 그러니까 앞에 이중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형벌의 변가 사유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나온 김에 같이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이중이 붙으면 지금 형벌이라는 벌칙과 행정 형벌이라는 벌칙과 변가가 되면 같이 가는데 이중계약서는 예외입니다. 이중계약서다. 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다? 등록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형벌의 변가 사유가 아니라는 거. 좀 예외적이지만 요거 이중 참고하시고 이 지금 그림을 통해 설명드린 내용 있잖아요. 이건 공인중개사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용어도 반복해 보면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공통적으로 뭐다? 이 법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개공이 자격을 취득했거나 등록한 사람이지, 그죠? 중개업을 영위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취득한 사람, 등록한 사람을 뭐라 부르더라? 공인중개사를 하고 개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등록 기준이 또 이제 한 문장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등록 기준.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 기준은 개공이냐, 즉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갖추는 사람도 공인중개사가 갖추는 게 있고 법인이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등록 기준 그러면 입에다 붙어야 됩니다. 결자 실사라고.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자격을 취득할 것, 실무 교육을 이수했을 것, 사무소를 갖출 것. 네 가지 요건은 꼭 결자 실사. 그런데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내가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건 등록관청에서 본적 지시는 조회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바로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냐 아니냐라고 자격 확인을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이거 누구? 등록관청의 의무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건 두 가지입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사무소를 갖췄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받았다 할 때 뭐 다른 거 없어요. 기억하실 것.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요 기간은 1년이다.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시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핵심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갖춘다 그랬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의 용도가 어떤 용도라 해야 되고 면적은 얼마 이상이라고 아셨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만 규정되어 있냐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렇게 있어요. 그 두 개, 그 내용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다 그러니까 자, 그럼 중개사무소는 어떤 걸 말할까? 사무소는 허가받은 거죠. 간단하게 4개, 되는 거 4개, 안 되는 게 2개, 아니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실게. 사무소라고 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이라는 말이 뭐냐? 허가받은 또 적법한 건물이다. 그죠?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 이 두 가지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재된 건물만이 아니고 모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즉 사용 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았잖아요. 그죠?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잖아요. 그죠? 등기 여부는 관계없어요. 미등기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도 그죠?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 적법, 기재 전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무소로의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의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가설건축물 여기까지. 그래서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 기재 전 건물, 미등기 건물, 가설건축물 X 이렇게 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가설건축물 X. 그리고 사무소까지 이렇게 결자, 실사. 이 네 가지는 입에 붙이셔야 돼요. 결자, 실사, 결자, 실사.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될까? 법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됩니다. 누가? 법인은 사원 임원을 말하거든요. 법인의 구성 기관이 사원 임원 전원이 자격을 취득할 것. 이건 당연히 그죠. 법인의 대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니까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를 포함하고 제외하게 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인 자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늘어난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몇 번에 몇?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 제외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미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라. 누가? 사원 임원 역시 전원이 그죠? 전원이 사무소를 갖춰라. 그죠? 이렇게 결자 실사인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법인은 2개가 추가됩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가 상법상의 회사라 해야 됩니다. 상법상의 회사라고 하니까 그죠? 회사 방식이 5개가 있습니다.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 회사까지 그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에 상법상 주식회사로 그러면 그죠? 회사 방식이 특정되기 때문에 등록 기준으로는 틀립니다. 등록은 할 수 있겠죠. 왜? 상법상 회사 가운데 하나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로 그러면 등록은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 기준으로서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상법상 회사고 자본금이 5천 이상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다.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다. 이거. 그러면 이 자본금 5천만원은 어느 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에서 그죠? 요구하는 자본금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상법이 나오기 때문에 상법상의 자본금 요건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상법상에서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어요. 삭제되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에서 이 개공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죠? 금전적인 여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얼마라고? 5천만원 이상의 회사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법인은 법 14조 업무입니다. 법 제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말은 제한이죠. 그죠? 만 그러니까 14조 업무만 그러니까 이게 겸업에 제한을 받는구나. 그죠? 겸업에 제한을 받는다.
저 누가? 법인이. 법인은 겸업의 제한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뭐냐? 상치. 지금 보시는 이 등록 기준 있잖아요. 그죠? 등록 기준도 미달하게 되면 그 등록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똑같아요. 자, 등록 기준까지. 일단 이렇게 하고 결격 사유 부분은 다시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 드릴 건데,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무등록자하고 그죠? 종별 변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보시면 종별 변경이 뭐냐? 개념만. 종별 변경이라는 말은 개공이 개공으로 바뀌는 거다. 개공이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개공으로 바뀌니까 역시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이 뭐 한다? 등록한다 이 말이죠. 예, 신규 등록입니다. 그런데 등록했는데 또 등록해버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중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에 의하지만 이중 등록을 방지하려면 종전의 등록을 폐업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신규 등록하면서 폐업 대신에 뭘 하느냐 그러면 폐업 대신 종전에 있잖아요. 종전의 등록증을 아예 반납을 시킵니다. 종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종전 등록증을 반납한다. 아셨죠? 종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폐업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지문에 보면 이중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폐업 신고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옳은 지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개공이 개공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신규 등록이잖아. 그죠? 신규 등록을 할 때는 결자 실사라는 이 기본 내용을 갖춰야 되죠. 기준을. 그런데 신규 등록은 개공이 개공으로 바뀌는 거다. 즉 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종별 변경 시에 신규 등록이지만 실무 교육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거. 그리고 종별 변경은 신규 등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칙상의 개공이 뭐가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면 아셨죠?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다. 그것도 어디서? 등록관청의 관할 내에서 두 개 결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아니라 법인인 개공이 되거나 혹은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데 관할구역 내가 아니거나 이거는 다 신규예요. 재교부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고 어디서? 관할구역 내에서 바뀔 때 이렇게 딱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다? 신규가 아니라 재교부다. 자, 종별 변경. 그리고 무등록자도 또 나오겠죠. 그죠? 무등록자가 뭐냐? 무등록자는 등록하지 않고 업을 하는 거죠. 그죠? 등록에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무등록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 기억하실 게 세 가지입니다. 무등록자는 무조건 몇 대 몇? 3대입니다. 뭐가 3대일까? 3대가 뭔 뜻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3대입니다. 그리고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인정하느냐? 안 한다.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직업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아셨죠?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무등록자 그럴 때 자, 당해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아셨죠? 무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죠?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무등록자 그러면 무조건 3대2, 보수는 X, 거래는 O 이렇게 입에 딱 붙여두세요. 이 정도 하고 결격 사유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시죠. 페이지 42페이지로 갑니다. 자, 40페이지에 1번 갑니다. 1번. 등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죠.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죠? 공인중개사는 개공이 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췄어요. 등록 기준 가운데 결자 실사할 때.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라. 그죠?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르죠? 개공 그러잖아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으로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죠? 뭐 주된 업무든 아니든 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뭐 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역시 중개업이죠. 중개업은 이 법에 의해서만 한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 사무소를 갖춰야 됩니다. 네 번째, 법인이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나 부동산 컨설팅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지금 법인이 이 법에 의해서 뭐다 등록하는 경우인데, 이건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라든지 컨설팅업은 우리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농협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죠? 두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의 법적 성질, 허가, 기속적 행위, 효력요건, 일심, 전속성, 영속성 그랬는데, 자, 등록은 효력요건이다 아니다. 적법 요건입니다.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 까지.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등록 절차입니다. 다음에 등록 절차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 등록 신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기준을 가셔야 되겠죠. 결자, 실사. 일단 자격 취득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와 실무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기역, 그죠? 까지. 그리고 이제 보정 설정을 하고, 그죠? 등록증을 수령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단 니은 디귿이 먼저입니다. 니은 디귿. 그럼 니은 디귿으로 된 게 4번하고 5번이죠. 그죠? 5번. 그 정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비역. 자, 그다음 이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 등록 기준 딱 자 기억나야 되죠. 뭐 결자 실사. 그죠? 결자 실사. 1번. 자연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입니까? 3분의 1입니까?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해한다. 바꾸셔야 되고요. 세 번째, 법인의 경우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쓸 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이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원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바로 법인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5번.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라. 즉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등록 기준 다시 결자 실사 그죠? 1번 상법상 주식회사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고치셔야 되죠. 주식 빼고 중개업만이 아니고 14조 업무만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 2억 원 이상 이해한다. 자본금 얼마? 이건 공인중개사는 1억 자본금 5천만 이상이죠. 그죠? 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니까. 세 번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맞죠? 실무 교육. 네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제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 목적에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 및 매수 신청 대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될 필요는 없죠. 겸할 수 있을 뿐이지 겸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결자 실사부터. 자, 법인입니다. 법은 딱 체크하시고 등록하려는 경우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죠. 그죠? 중개업하고 겸할 수 있는 업종, 주택의 분양 대행업, 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 책임회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내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사원의 임원이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그러면 사원 임원수가 7명인데 그러면 3분의 1씩 그러면 2.뭐뭐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명입니다.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공은 설치 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설치 신고일 전 6개월이 아니고 뭐요? 1년,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7번 등록과 관련한 사무소 기준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건 아니다. 확보 계획은 뭐 필요 없죠. 그죠?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미등기, 그죠? 무허가 건물 그럴 때. 자, 등기 여부는 미등기 건물도 되죠. 그죠? 대신에 허가 여부도 할 때 주의하시면 돼요. 허가. 무허가 건물도 된다. 그러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무소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되는 건 4개. 되는 게 4개입니다. 사무소.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 해가지고 4개. 아셨죠? 중개사무소는 허가, 적법, 기재 전 미등기까지 하셨죠? 허가, 적법, 기재 전 미등기는 가능하고 가설 건축물 있죠? 가설 건축물은 X 요거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번에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미등기 건물도 됩니다. 컷 하시고 보존 등기가 되고 해가지고 컷.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허가 불법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의 등록은 안 된다. 네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하는 자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유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5번 업무정지 개공을 제외하고 다른 개공이 이미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하여 등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원칙상.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에서 구분하시겠죠. 7번에 왜 틀렸나? 사무소는 미등기도 됩니다. 대신에 뭐가 불법 건축물 등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중 임원 사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5억 원인 주식회사가 크다시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이사 3인, 감사 1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제 10억 원 미만, 이게 상품성에서 10억 원 미만이면 주식회사는 이사 1인이죠. 이사 1인만 있어도 가능하고, 감사는 임의기간이다. 10억 미만에 대해서. 일단 참고로, 자본금이, 고치시면 되죠. 그죠?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 이사 1인 이상, 감사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거. 자, 두 번째, 사원은 합자회사 한 명에서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그죠? 사원 중에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단 1인이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까 3분의 1. 네 번째,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폐업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이었던 자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죠? 다섯 번째,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이 3인이라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최소한 인원은 몇 명? 2분의 1은 최소한 한 명은 공인중개사 3분의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9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가능한 회사는 목적사업의 중개업 외에 축구쪽 부동산 개발업 줄다긋고 부동산 개발 상담은 되지만 개발업은 법인이 겸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거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유한회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중개업과 경공매도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 및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합자회사입니다. 분사무소는 둘 수 있는 거죠. 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등록이 될까 안 될까?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9번 문제가 뭐 등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니까 일단은 1번은 부동산 개발업 때문에, 그죠? 개발업이 겸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업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인데, 대표자는 뭐다?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니까 안 되고, 세 번째, 중개업하고 이제 경공매 업무를 겸한다 그럴 때에 가능한가? 그리고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그랬는데 분사무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한 명에서 자격 취소 당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즉 결격 사유자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다섯 번째, 업무 집행자로서 실무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유한 책임회사, 이런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업무 집행자가 임원인데 실무 교육을 안 받았죠. 그죠? 그러면 실무 교육은 뭐 사원님은 전원이 받아야 되니까 아셨죠? 그냥 그렇게 유한 책임회사에서의 업무 집행자란 누구 말한다? 임원을 말한다. 이렇게 좀 새로운 지문이 몇 개 보인다. 그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 페이지. 등록 기준 다시 뭐요? 결자, 실사 이렇게 다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역농협은 1번에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갖춰라. 특수법인이 딱 나오면 우리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특수법인이거든요. 특수법인 딱 그러면 생각하셔야 될 게 등록을 하지만 등록 기준은 X. 사무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분사무소에 책임자 X.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겸업에 관한 경우인데 겸업은 되지만 14조 업무 겸업은 X 이렇게 세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랬죠. 등록 기준 필요 없다. 두 번째, 등록을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하라. 역시 이것도 필요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무소에 관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은 허용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X. 네 번째, 한 명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등록이 된다. 아니죠, 그죠?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 5천만원 이상이라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죠? 변호사라고 예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등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 관청이 될 수 없다. 그죠? 등록 관청이라고 하는 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서 서식상에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그죠? 현행법상의 신규 등록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를 말하니까. 세 번째,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개공은 그 기간 중에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폐업 후에 그럴 때 휴업은, 그죠? 휴업은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업무정지는 해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그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라. 그죠? 법인은. 다섯 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즉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죠. 공인중개사 개공. 그건 상관없죠. 개공과 고용인하고 관계하고 개공하고 사원 임원과의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 사원 임원은 바로 사원 임원이 바로 법인입니다. 그러나 개공에 있어서 고용인은 그냥 손에 끼는 장갑 정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되면 바로 법인에, 그죠? 결격 사유자가 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법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고용인이 결격 사유자가 되면 해당 고용인은 해소, 그러니까 2월 이내에, 그죠? 마무리돼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따로 절차가 없는 거죠. 같이. 자, 일단 그 11번에 나오는 것 중에 등록 관청 그러면 딱 두 개 기가 돼요.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 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에 보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라.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즉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금, 그죠? 둘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12번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 법제,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칙상이죠. 부칙상의 개공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외 불문하고 재개업을 신청해라. 아니죠, 그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있을 때, 아니고 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를 내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죠? 부칙상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어디서? 관할 내에서, 이렇게 등록관청 관할 내에서.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준공 등은 되었으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 줄 다 긋고 기재 전 건물이죠. 기재 전 건물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그죠? 기재 전, 그러니까 지연 사유서입니다. 5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13번 등록 신청 서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등록 신청과 관계없는 서류가 4개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격증 사본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 필요 없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필요 없고, 보정 설정 증명서류 이거 요 4가지는 등록 신청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1번 보정 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2번 법인은 임원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뒤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도 제출 서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을 하려는 자의 반명함판 사진, 이거 제출해야 되죠. 네 번째, 등록하려는 자는 모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그 내국인은 그죠,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본적지 조회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 임원 또는 사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격증 사본도 첨부 서면에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자격증 사본 X, 건축물 대장 X, 법인 등기부 X, 그죠? 보정 설정 증명 서류 X, 이렇게. 자, 넘어가시죠. 14번에 보시면, 자, 14번에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우리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갑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는 서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뿐이다. 14번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땅에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만이 있는 건 아니죠. 해당 국가 주재 영사관 확인 서류도 있고, 확인해야 될 서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도 대표자를 제외하고 똑같죠, 그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 시 임원 또는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해라. 다섯 번째, 외국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국내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14번에 보니까 3번인데 그 서류가 그죠? 한 개가 아니고 영사관 확인 서류하고 그 다음에 아포수의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총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몇 개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이거요. 3가지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수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서울시장이다. 그죠? 그럴까요?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 납부했던 서류는 분당구 조례가 아니죠. 지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죠? 성남시. 그 다음에 2번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는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그죠? 이거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의 소관입니다. 세 번째, 갑이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네 번째,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죠? 이 사람은 시험 칠 때 원래 수수료 냈습니다. 5번, 갑이 주택의 매매에 관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 중개보수는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특수법인에 관한 경우들이 나오는데, 특수법인은 3가지 그냥 묶어서 보시면 돼요.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지만 등록 기준 X,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책임자 X, 그 다음에 겸업할 수 있지만 14조 업무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 특례사항이 아닌 것은 물었죠. 자, 1번 대표자 및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된다. 2번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야 된다. 세 번째,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된다. 지역농협원 보증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여야 된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 5번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3가지. 등록기준 X, 분사무소 책임자 X, 14조 업무 X. 17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 농지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캔코의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여야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 쓴 기업의 자산의 매매를 증가할 수 있다.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등록을 하여야, 그죠? 요거 포인트. 원래 그 특수법인은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에 등록 기준을 안 갖추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록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많이 우리가 보죠. 왜? 지역농협. 근데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표적 경우가 뭐다? 17번에 2번입니다. 세 번째, 산림조합 중앙의 지역산림조합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냐고 임목교환, 매매, 임대차 등을 중개할 수 있고, 산업단지 길금,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틀린 것은 그랬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죠? 틀렸잖아. 그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다. 대신에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역시 특수법인인데 3가지. 자, 가시죠. 틀린 것은 특수법인. 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2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 다른 말이 없다는 말은 특수법인도 통상법인에 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업무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죠? 특수법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역 제한은 없죠. 따로 말이 없으니까 전국적인데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뭐만 농지만 되니까. 세 번째,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내에는 둔다 못 둔다? 못 둔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을 한 특수법인은 중개법인의 중개업을 제외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을 한 특수법인은 뭐만 된다고요? 중개업만 됩니다. 5번, 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에 겟을 등록을 하여야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가죠. 19번. 합병 또는 법인 합병 또는 조직 변경 시 등록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인 갑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에 합병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주체냐에 따라 주가 되는 게 어느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개법인 갑이, 그죠? 중개법인이 그다음에 중개법인 법인 아닌 거에 흡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신규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개법인 갑과 을이 서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 병을 설립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입니다. 병은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아셨죠? 세 번째, 법인 갑이 등록하지 아니한 을을,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아닌 걸 흡수했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중개법인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X. 네 번째, 상법상 주식회사인 중개법인 갑이 유한회사로 회사 조직을 변경한 경우 새로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그러니까 유한회사하고 조직 변경입니다. 중개법인 갑이 유한회사로 회사 조직을 변경했다 할 때 이건 개설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이거죠.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 요거 변경입니다. 주식과 유한회. 그 다음에 5번에 한명회사인 중개법인 갑이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한명과 합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명하고 합자하고 두 가지도 조직 변경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것도 좀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한명회사 간 그거는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주식과 유한, 합자와 한명. 참고로 그냥 봐두세요. 참고로. 그 다음에 5번. 상법상 한명회사인 중개법인 갑이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 그죠? 그래서 유한회사,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19번에 4번, 5번 지문 참고하시고. 그냥 새로운, 그죠? 그러니까 흡수합병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되는 경우인데, 중개법인이 아닌 걸 흡수하는 경우고, 또 그때는, 그죠? 중개법인 자체가 주이기 때문에 이 아닌 게 성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개법인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또 중개법인 아닌 걸 흡수가 돼버리면 이건 새로운, 그죠? 중개법인 아닌 법인이, 그죠? 주가 됩니다. 그거 구분 좀 해두시고 19번 참고로. 그 다음에 20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 두 번째, 결격사유자. 세 번째, 기준 미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중개사법 다른 공인중개사법하고 다른 법령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5번에 보정은, 자, 옆에다가 딱 적으시면 되죠. 등록 후 보정이다, 보정 후 등록이다. 그죠? 등록 후 보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정 설정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21번. 등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죠?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입니까? 사무소 관할입니까? 거기 줄 긋고 사무소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등록 관청의 개념이죠. 사무소 관할이고 명칭상 구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등록 관청이라 할 때. 네 번째,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전세 임대 등 방법에 의해서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통지 교부한다가 아니고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